고민정 대변인입니다. A 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 네, 들이 아닙니다 오늘. 자, 청취자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수요일 날은요, 앞으로는요, 무거운 녀석들 정치판으로 함께 할 겁니다. 먼저 뚱꺼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나왔어요. 빨간 안녕하십니까? 벨도 있고 노란 벨도 있는데요. 네, 노란 벨 치셨어요? 징글벨 하겠습니다. 징글벨로 했습니까? 네. 자, 무거운 녀석들이 이제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요, 수요일은 저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해서 정치판 무거운 녀석들 에디션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배종찬 소장하고 같이 할 여성 전문가 패널을 찾고 있거든요. 네. 여의치 않아서 오늘은 일단 청취자 여러분, 배종찬 소장 뚱커벨 혼자 진행하도록. 꼭 좀 찾아주십시오. 외롭습니다. 로니나이트? 로니나이트. No more 로니나이트. 네. 아까 저 노래 틀었잖아요. 폴 맥카트니. 폴 맥카트니 아닙니까? 바뀌었어요 발음이. 네, 알겠습니다. 7290님께서 허리케인 데스크 들으며 눈물을 삼켰네요. 수능 만점자 뉴스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야간 근무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기분 좋게 출근하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가련동의 50대. 네.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 마지막에 송영준 군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신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세요. 감동적이었죠. 우리 뚱커벨 배용찬 소장은 수능 세대예요? 뭐예요? 학력고사입니다. 저는. 그러면 수능 네. 전 세대를 학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만점이 얼마예요? 학력. 320점이었을 거예요. 네. 그 뚱커벨은 몇 점 받았어요? 그때 제가 아마 300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300 넘게 네. 받았어요? 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공부 잘했어. 300.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예. 체력장 포함해서 340점 만점이라니까. 제가 체력장은 만점이었어요. 오, 네. 체력장은 뭐 만점이었습니다. 공부 잘하셨구나. 체력이 너무 좋다고 그랬죠. 네. 뚱커벨 인기가 지금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가 정말 높은 겁니까? 네. 고래? 네. 아마 고래 같은 덩치 때문 아닌가. 예, 고래고기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고래? 이거 네. 청취자분이 저 선물로 오늘 보내주셨어요, 모자를. 와. 근데 지금 잔디 머리라 이걸 쓰실 수가 없겠네. 그러면 이제 예. 잔디가 걷자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나가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 뚱커벨이 전해줄 무게 있는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속보입니다. 이 청와대 발 의혹 진실 공방인데요. 네.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뉴스가 아침에 들어왔죠.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예, 압수수색 네. 못할 것 같더니 수색을 했더라고요, 그죠? 압수수색을 한 거죠, 지금. 근데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조금 성격이 다르게 납니다. 예. 이제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는 바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인데요. 이 구속이 됐죠. 근데 이제 이 감찰 무마 의혹이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네. 감찰 무마를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는 의혹인 거죠. 그렇죠. 그 감찰 무마하려는 의혹 자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바로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네. 비서관과 관련됐다고 보는 것인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제 반부패 비서관실
이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 시도했는데 이때도 임의 제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 국가 보안과 관련되는 청와대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청와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했나 네, 보죠. 임의 제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이미 제출이라는 건 이 자료 내놔라 그러면 그거 내주고 뭐 이러는가 보죠. 다 내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것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데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제출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고래고기 사건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아요. 그러게요. 이게 뭐예요? 좀 짧게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고래고기는 결국에는 이 울산 이 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극단적인 선택을 감찰반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목숨을 끊었는데 이 관련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의혹 제기하고 있는 야당 쪽에서 특히 의혹 제기하고 있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 예. 선거 개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난해 1월경입니다. 이 울산에서 검찰과 경찰이 상당히 이 대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래고기와 관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법적이라고 판단해서 경찰에서 이 증거로 확보했던 이 고래고기를 27톤 가운데 21톤을 검찰이 환부 돌려줍니다. 유통업자에게. 네, 유통업자한테. 예, 바로 이 그게 부분 시가로 30억 원치라는 거 아니에요? 30억 원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30억 거래? 이렇게 되는 건데 거래? 바로 이게 상당히 오늘 무거운 내용입니다. 무겁습니까? 느닷없이 왜 고래고기와 관련된 사건이냐? 고래고기가 무겁다. 고기와 관련된 사건. 고래 자체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정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통해서 수임료도 상당히 고액이었고 이것 자체가 검찰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다. 이때 누구냐면 바로 경찰청장이 지금 또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인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 왜 울산이냐? 네. 왜 황운하냐? 예. 바로 황운하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속해서 20년 전간 줄곧 주장을 해왔던 기수를 자처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검찰이 일종의 약간 개심성, 그러니까 일종의 의도성 이 경찰과 각을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면서 그 당시에 감찰반원을 파견하게 되거든요. 예. 바로 그런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렇다면 이게 진실은 뭐냐? 그 당시에 고래와 관련된 규명을 하면 되는데 DNA 검사를 하기 전에 이제 검찰이 돌려주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진실은 고래가 알고 있다. 예, 고래? 진실은. 지금 뉴스 전문 채널 보니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네. 울산시장 비리 제보 의혹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소리를 지금 못 들으니까 예. 저 관련되는 계속하죠.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울산시장 비리 제보 의혹과에서 사실은 이제 당시에 문건이 있었는데 그 문건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이 수사관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된 그 문건과 관여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 검찰 소환 조사가 나왔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수사관이 나는 고래고기 사건만 아는데라고 했던 그 이야기와 맥이 닿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고인이 된 이 백 수사관이라는 이분은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하러 울산에 갔을 뿐이지 울산시장 선거와는 전혀 상관이 그렇죠. 없다. 그때 고래고기를 돌려주었던 검사는 바로 또 해외 연수를 나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야무야되면서 최근에 검찰이 해왔던 서면 답변은 우리는 제대로 그때 수사를 했었다. 네. 이렇게 됐던 거죠. 지금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 입장 뭐 나온 게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그래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저 내용인데 내용을 발표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 감찰 무마와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은 이게 이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예. 이것을 이 찬찬히 이렇게 수사를 해서 나갈 내용이지.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이처럼 살금살금 마치 살라미처럼 관련된 수사 내용이 나가는 게 맞는 일이냐. 예. 피의 사실 공표 금지도 유념해달라. 이 부분은 새로이 앞서 추가한 이 고민정 기회 대변인 이야기를 사실은 했었던 없습니다. 네, 잠깐 들어볼게요 지금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A 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현재 지금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 내용을 현장 연결해서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정리를 잠깐 하면 특감반원 고인이 된 특감반원이 울산을 작년 1월 달에 간 것은 울산 작년에 6월 달에 있었던 울산시장 개입과는 제보 그거와는 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도 설명이 됐던 게 두 사람이 내려갔는데 한 사람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로, 한 사람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로 갔었다. 울산 경찰청으로 그렇죠. 갔었다. 네. 또 하나는 맥락은 백원호 전 비서관은 제보 사실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 이런 네. 조금 전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 점은 짧게 설명드리면 네. 관련된 기사 내용이 계속 나왔었는데 수많은 첩보를 받기 때문에 그 첩보는 주로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첩된다. 네. 그런 공문 자료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네. 그다음에 억측과 거짓으로 오늘 발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 자, 지금까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앞부분이 길어가지고요. 두 번째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뭐예요? 네. 자유한국당 사면 초과 새신이냐 후폭풍이냐. 예. 어제 이런 그 중진 뭐 연석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며요. 나경원 네. 원내대표 10일 나오나 끝나는 거죠, 임기가. 네. 1년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 내년 4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거를 예, 추인을 안 해줬어요, 그죠? 안 해준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당 중진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 황교안 대표 의중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는 아니다. 중진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다. 또는 일각에서는 이것이 연장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이 새로운 지도부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또 진단이 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아까 오전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 발표도 하던데 상당히 섭섭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이건 왜냐하면은 이 청와대 앞에서 있었던 천막 회의에 갔다가 상황을 보고서 바로 불참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교체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을 테고 명분 자체는 새신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친황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른바 뭐 친박 예. 또 친이 이런 것처럼 황교안 대표 중심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 당에는 하나의 태양만 있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의원들의 또 반발도 쏟아졌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천막 회의 현장에서 아니 당대표도 비판을 받아야 되고 원내대표도 비판을 받는 게 맞는데 이걸 전쟁 중에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네. 그다음에 김세연 전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쏘갔다. 본인도 새신이라는 명분으로 연구원장직을 내놓았는데 원내대표까지 교체하다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왕이 그 국무위원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입국했다고 지금 뉴스 또 속보가 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 사드 배치 때문에 경색됐는데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세 번째는 시간상 못할 것 같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백모 수사관이 작년에 울산에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 사건으로 깊어진 검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건이 뭘까요? 네. 뚱커벨 그래도 그렇습니다. 힌트 주세요. 이게 검경 간에 서로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듣는 순간 상당히 좀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도 다투는구나 생각했을 정도로 반응은 그래 그래? 그래 개그맨입니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시죠.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어놨습니다. 상품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 혼자서 뚱커벨이 혼자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 이거 틀줄 알았지. 바비킴 고래의 꿈. 얘는 대체 무슨 죄입니까?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